아일랜드는 세계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꾸준히 순위에 오르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는 친절한 사람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청년 인구의 70%가 아일랜드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에는 혹독한 날씨나 전면적인 흡연 금지처럼 매우 까다로운 측면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아일랜드의 어두운 면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일랜드 청년들이 이 나라를 떠나는 17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번. 아일랜드에서 종교와 정치에 대한 절대적인 회피. 정치와 종교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이며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일랜드의 트러블, The Troubles 이라는 분쟁에 대해 알고 있다면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오랜 충돌이 있었음을 아실 겁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자국의 역사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때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일랜드에 왔을 때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욕설은 그들의 일상적인 표현 방식 중 하나일 뿐이며 의도적으로 불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설은 대화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영어 표현을 더 다채롭고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아일랜드 사람들은 언제나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격식보다는 편안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교류하게 되면 장난을 많이 받게 되지만 그것은 모두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6번. 아일랜드는 이혼을 처리하지 않는다. 아일랜드의 결혼 제도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결혼은 정식으로 등록되지만 이혼은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일랜드에서 결혼한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나라의 결혼 제도는 유효 기간이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함께 사는 기간을 1년에서 최대 100년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결혼 관계의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0년까지 가능합니다. 약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결혼 등록을 연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양측 모두 자유로워지며 아무런 법적 구속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제도는 결혼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설정한 기간이 지나면 혼인 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만약 부부가 여전히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만료 이후에도 결혼 관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5번. 모두에게 맞지 않는 음주 문화. 술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술을 좋아하신다면 아일랜드를 분명히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펍을 정말 사랑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펍은 아일랜드 문화의 상징이자 나라의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죠. 하지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때 다소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술의 나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는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일을 마치면 펍에 가고 해가 지면 펍에 가며 누군가 세상을 떠나도 그 삶을 기리기 위해 술잔을 기울입니다. 만약 이러한 펍 문화를 즐기지 못한다면 아일랜드는 살기 다소 힘든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통계에 따르면 아일랜드 성인 인구의 44%가 매주 최소 한 번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아일랜드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술 소비량은 10리터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술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이 즐거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최소 단가 정책으로 인해 술 10g당 최저 가격이 1달러 이상으로 책정되었고 이로 인해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술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주류세가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14번. 아일랜드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운 이유. 아일랜드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지만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이들은 가족이나 고향 친구들과의 유대감이 매우 깊기 때문에 외국인과 굳이 친구가 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시골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외부인이 그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리는 습관이 있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적지만 작은 마을이나 시골에서는 소문이 끊이지 않으며 사람들은 모여서 최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깁니다. 매일같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야 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그 소문의 대상이 된다면 이런 분위기는 아일랜드에 사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3번. 크리스마스에 집옷을 입는 독특한 전통. 아일랜드에서는 4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독특한 크리스마스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무언극 배우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지프로 만든 복장을 입고 각 집을 돌며 연극을 공연하거나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전통입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쯤 사회적 갈등과 변화로 인해 이 전통은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 무언극 배우들은 얼굴을 가린 채 낡고 헝클어진 집옷을 입고 손에 막대기를 든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면 다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들은 집집마다 방문해 공연을 펼치며 어떤 가정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의 외형을 불쾌하게 여겨 피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중에는 이들을 보자마자 무서워 달아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이들에게는 이 전통이 오히려 큰 기쁨을 줍니다.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이들의 공연을 보며 종소리, 반조 소리, 플루트 선율, 그리고 집 가면 너머의 시선 같은 고대의 감각을 되살리며 마치 옛 시대로 돌아간 듯한 특별한 감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에서 이 풍경을 보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아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독특하고 소중한 전통입니다. 12번. 아일랜드의 흡연 금지. 아일랜드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전면적인 금연법을 시행한 나라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직장에서의 흡연이 적발될 경우 최대 3,347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바, 레스토랑, 공원 등 모든 공공장소를 포함한 전국적인 금연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이러한 금연 정책이 단순히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의 흡연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흡연자들이 금연하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집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면 흡연자는 밖으로 나가 차가운 날씨 속에서 담배를 피워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번거로워지고 그로 인해 흡연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 공중보건법이 도입되어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등 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니코틴 제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4,000유로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번. 혹독한 날씨.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는 1년 내내 비가 자주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은 아일랜드에서 매우 드문 일이지만 더블린, 데릭, 코크, 캐리 등지에 살 계획이 있다면 잦은 비와 습한 날씨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 지역들은 바다와 가까워 기후가 매우 습하고 비가 자주 내립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잦은 비는 짙은 안개를 동반하기도 하며 겨울에는 간헐적인 눈이 내리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여름 기온은 화씨 60도에서 70도 사이로 해변 근처에 살더라도 수영복을 입을 만큼 더운 날씨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날씨는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같은 날, 심지어 같은 오후에도 화창한 하늘과 폭우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으며 몇 분에서 길어야 몇 시간 정도로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번. 열악한 인프라. 전체적으로 보면 아일랜드는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만큼 행정 체계가 부족한 나라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수년간 아일랜드는 도로와 각종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그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이동하려면 결국 자가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구매하는 비용은 상당히 비싸며 교통체증은 거의 항상 문제로 꼽힙니다. 물론 아일랜드에도 버스, 기차, 공항, 더블린 시내, 전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노선에서 벗어난 지역에 거주한다면 제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더블린은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지만 도시 외곽 지역 대부분은 도로 상태가 좋지 않고 버스나 기차 시간표도 매우 부실하여 주민들이 매일 출퇴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도 함께 존재합니다. 러시아워가 되면 아일랜드 전역의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도로는 마비 상태가 됩니다. 자동차로 학교나 직장에 가는 중에도 마치 정지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따라서 몇 시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에는 우버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대부분 자가용 일반 택시,
또는 대중교통에 의존해야 합니다. 프리나우라는 앱 기반 택시 서비스가 우버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택시 호출이 불편하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블린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 요금이 매우 비싸고 속도도 느립니다. 때로는 이동 중에 신호가 완전히 끊기기도 합니다. 정부는 곧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일랜드는 수도세가 없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수돗물 공급원을 전혀 교체하지 않아 여전히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9번, 겉보기만큼 부유하지 않은 아일랜드. 많은 사람이 아일랜드를 매우 부유한 나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아일랜드는 1인당 GDP가 매우 높은 나라지만 이 수치만 보고 실제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지만 1인당 GDP 수준에 비하면 그 차이는 확연합니다. 실제로 아일랜드 국민의 평균 소득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아일랜드보다 1인당 GDP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가계 소득 통계를 보면 아일랜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곧 아일랜드가 수치상으로만 부유해 보일 뿐 실제로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일랜드의 GDP는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져 있어서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자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아일랜드로 이전시켜 세금을 줄이는데 이로 인해 GDP는 올라가지만 실제로 그 돈이 아일랜드 경제에 기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일랜드의 GDP 수치는 이 나라의 진짜 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 수준을 보면 아일랜드는 부유한 나라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GDP 통계만 보면 아일랜드 국민 대부분이 구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아일랜드 인력보다 해외에서 유입된 고급 인력을 선호하며 실제 고임금 일자리는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들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긴 했지만 대다수 아일랜드 국민은 이러한 대기업에 종사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62,500유로인 반면 미국에서는 156,100달러에 달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과도하게 높은 GDP 수치 때문에 아일랜드의 다른 지표들이 가려졌다는 점입니다.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국가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지만 국가부채는 일반적으로 GDP 대비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GDP가 워낙 높게 잡혀 있다 보니 이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8번, 아일랜드는 고립된 섬이다. 아일랜드는 섬나라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나름의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 직접 재배하거나 생산되지 않은 물건은 모두 항공편이나 페리를 통해 수입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섬에 살면서 일종의 갇힌 느낌,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섬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유럽 대륙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항공편이나 배편 없이 어디든 쉽게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유럽 내 여행조차도 항공권이 비싸거나 기차가 연결되지 않으면 매우 번거롭고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고립성은 생활의 자유로움과 여행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7번, 높은 생활비. 아일랜드는 생활비가 매우 비싼 나라로 악명이 높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기준으로 두 번째로 비싼 나라이며 평균보다 무려 34%나 더 비쌉니다. 만약 영국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이라면 원래도 비싼 물가에 익숙할 수 있지만 심지어 영국조차 아일랜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영국은 평균보다 21% 높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 연료비, 주택담보대출 비용은 아일랜드에서 매우 비쌉니다. 아일랜드는 연료세가 50%를 넘을 정도로 높아 휘발유 가격이 크게 상승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 주유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에서는 같은 양의 주유에 2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국경을 넘어 북아일랜드에서 주유를 하려는 운전자들도 있지만 그쪽도 마찬가지로 연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휘발유 차량을 운전하는 평균적인 아일랜드 운전자는
연료비로만 연간 약 2,189유로를 지출합니다. 리터당 평균 가격은 약 1.80유로이며 이 수치는 미국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즉, 아일랜드에서는 단순한 일상 이동조차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6번, 아일랜드 사람들은 대화할 때 속어를 많이 사용한다. 아일랜드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지만 영어만 사용하는 곳은 아닙니다. 아일랜드 헌법에 따르면 아일랜드어는 제1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아일랜드어가 주요 언어로 사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사람들은 일상 대화에서 다양한 속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How are you? 대신 Hey, what's cracking? 이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표현을 들었다면 단지 안녕하세요 정도의 친근한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표현은 Grant입니다. 이 단어는 아일랜드에서 문맥에 따라 정말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고마워요. 완벽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말들을 모두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아일랜드식 대화에 익숙해지면 금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5번, 아일랜드 사람들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차를 많이 마신다. 술 외에도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는 바로 차입니다.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차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며 국민 한 사람당 하루 평균 4잔에서 6잔 정도의 차를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일랜드 가정에서는 라이언스 또는 베리스 브랜드의 티백을 항상 구비해두고 있으며 티백이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차는 일반적으로 뜨겁게 우려낸 후 여기에 우유나 설탕을 넣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들의 환대 문화는 차 문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방문객에게는 하루에 한 잔이 아니라 여러 잔의 차를 권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 일상입니다. 4번, 의료 서비스의 긴 대기 시간. 아일랜드는 모든 영주 거주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제도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진료나 시술을 받기까지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응급 상황이라면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순서를 건너뛰고 빨리 치료받고 싶다면 사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일랜드의 국가 보건 시스템이 만성적인 위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밀한 병원, 예산 부족, 그리고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다른 영어권 국가로 떠나는 현상까지 겹쳐 의료 체계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아일랜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일반의나 치과의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시설도 썩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지만 5시간 동안 통증을 참으며 기다린 끝에 결국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면 사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3번, 주택 위기. 최근 몇 년간 아일랜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주택 위기입니다. 이 문제는 개발 업체들이 주택을 짓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 주택을 새로 건설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는 극심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 510만 명에 달하는 나라 전체 임대 매물로 등록된 주택수는 단 8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블린 시내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집을 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주택 위기는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정부는 수많은 약속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주거 비용이 매우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섬 내 주요 도시들에서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기가 어려운데 특히 더블린은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도심 외곽 지역에서 침실 2개짜리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월 임대료가 최소 2,000유로부터 시작됩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방 하나를 빌리거나 심지어 친구와 방을 함께 나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이 생각보다 훨씬 비쌀 수 있다는 점에 놀라지 마세요. 더블린에서는 한 달에 2,100달러를 임대료로 지불하는 일이 흔하며 소도시에서도 월세가 1,500달러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일랜드의 주택 가격은 해마다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일랜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더욱 어렵습니다. 아일랜드 은행들은 외국인을 고위험 대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출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더 높게 책정됩니다. 이번 더블린 외 지역의 제한적인 취업 기회.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부유한 수도로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만큼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 수준, 기회의 폭, 일자리의 질 또한 이곳이 가장 우수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도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블린은 유럽 주요 도시들과 미국 동부 해안 지역으로 매일 직항편이 연결되어 있어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통, 엔터테인먼트, 요식업,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이 활발하여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현재 더블린에는 약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아일랜드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수도를 벗어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블린 외곽 지역,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취업 기회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년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 농촌 지역은 큰 타격을 입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 마을을 떠나 더블린 같은 대도시나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많은 마을과 중소도시는 현재까지도 서서히 회복 중이며 공장과 기업의 인력 고용 규모가 줄어들면서 일자리도 함께 줄어든 상황입니다. 1번,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아일랜드에서 생활하려면 차량이 꼭 필요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운전에 능숙하고 운전 이력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아일랜드에서는 예외 없이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아일랜드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에서 왔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미국이나 브라질 등 아일랜드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 출신이라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을 치르고 도로 주행 연습을 거친 후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 모든 절차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각 단계마다 몇 개월씩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보험료도 매우 비쌉니다. 특히 아일랜드에 처음 정착한 첫 해에는 보험료가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여전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양질의 교육, 안전한 환경, 그리고 다양한 취업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절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많은 이들이 아일랜드 이주를 꿈꾸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일랜드의 어두운 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일랜드에서 살아보거나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나눠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공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